안녕하세요.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 남춘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 잘 살아보세요.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삽니다. 수출 8위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주제는 우리가 중장년층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IMF 때 정말 많이 부도났습니다. 저 역시도 중소기업에다가 한 15년 중소기업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해서 해외 중국에 공장도 짓고 국내 공장도 짓고 수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시절에 80년대 시절 그 시절은 서울이 대단했습니다. 서울 주변 경기 지역이 부동산이 끓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제조업을 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었던 원인입니다. 제가 그때 부동산을 했다면 지금 재벌됐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 라이무스나 노타리 클럽의 이런 친구들이 만났던 친구들은 가구점이나 철물점이나 이렇게 했던, 아니면은 뭐 쉽게 해서 안 좋은 직업 같은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매년 주기적으로 돈을 벌어서 땅을 샀던 겁니다. 전국에. 그게 목동이나 중동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곳에 땅을 대거 논밭을 산 겁니다. 논밭을 샀는데 그 시절 논밭은 지금 다 도시로 확장됐습니다. 자, 기업을 해서 수출했던 사람들은 IMF 때 어음 제도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기업이 천국은업이 딱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우수수합니다. 우수수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도를 나서 IMF 때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지금 중장년층들이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했고 정상적으로 제조업을 했고 어느 어음 제도 앞에서 망했다면 국가가 그 사람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됩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수출을 많이 했고 제조업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은 건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진이나 이런 산업단지에 임대주택을 대거 줘서 그냥 임대주택 공짜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조건은 산업단지 근무하면 아파트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분산 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세금을 많이 냈고 수출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부동산업에 뛰어들어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분당이나 동탄이나 중동이나 전부 다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딩을 가지고 그 돈을 국내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외에 전부 다 자식 교육이라고 해외 나가서 벤츠, BMW 딸 다 사주고 국내만 들으면 통장에 월세가 가득가득 쌓이니 이게 잘못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5,000원 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자산을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100억을 만들기까지는 내가 통장에 100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땅 거지입니다. 땅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절하게 망해서 지하 단칸방에 살 때 친구도 내 곁을 다 떠나더라고요. 사랑과 친구, 우정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망하면 내 곁을 다 떠납니다. 제가 재기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나의 불씨를 불을 붙여준 것은 이 돼지저금통이 내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돼지저금통을 뜯으니 정확히 1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1,000원짜리로 바꿔서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 강남 쪽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자기 지인도 있고 고객이 있으니까 팔 수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처절하게 망했기 때문에 지인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를 운명을 바꿔준 것은 이 한 장의 복사, 하나의 찌라시를 복사해서 이걸 300장, 500장, 1000장을 가지고 분당에서 강남까지, 강남에서 일산까지, 강남에서 목동까지 걸어다니면서 치과, 약국, 슈퍼, 저는 닥치는 대로 이걸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고객이 일주일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고객이 나타나면서 나의 운명을 또다시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영월, 당진 이쪽 서천 땅을 많이 취급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세종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세종시에 와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군면 봉안 오거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그 영감님께서 30년 동안 부동산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6시면 사무실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도대체 새벽에 누가 손님이 오는데 가게를 나오냐 이겁니다. 10시 나와도 되고 11시 나와도 되는데 그때 손님이 오는데 왜 나오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했고 기업 자체가 생산품이, 상품이 중요합니다. 다른 부동산은 공유합니다. 같은 중개사끼리 공유를 하는데 저는 공유를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6시 시골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스터 한 장이 나의 운명을 다시 또 바꿔줬습니다. 평생 50년, 100년 농사짓던, 대대손손 농사짓던 땅들을 원가로 싸게 공급받아서 고객들한테 탁탁 내놓으니까 물건이 쭉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돈 없는 인생은 무서운 대재앙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제 길을 위해서 몸부림은 무섭게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지금으로 따지면 한 9년 됐습니다. 9년 만에 제가 이젠 자산이 100억이라는 자산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30대, 40대만 갔다면 부동산업을 다시 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50대, 또 60대로 접어들어가면 내 노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싫어했던 부동산업을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옷을, 한 옷을 입고 온 원인도 어저께 이 옷을 샀습니다. 이 못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업을 하고 수출하고 사업을 할 때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쭉 바르던 사람을 내가 보기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빌딩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 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는 부동산이 끓었습니다. 땅만 사놓으면 돈이 됐고 아파트만 사놓으면 돈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아파트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파트 영원히 끝났습니다. 영원히. 우리 시대는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사서 수익을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지금은 사지를 않습니다. 젊은 층 역시 그 대출을 받고 융자를 보면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수도권 아파트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7년 전에도 강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는 반값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다음 고수로 활동하면서 다음에서 제가 고수로 선정돼서 칼럼을 쓸 때 지금도 그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값 시대 외쳤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투자가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도시, 세종시나 새만금이나 아니면 당진이나 새로운 도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땅도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또 대비도 전국에서 1위로 톱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싫어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업자를 싫어했지만 나한테 재앙이고 나서 지금은 경험하고 부동산업을 뛰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은 제 동영상을 쭉 보면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야외에 나온 것은 여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주 공기도 맑고 아름다운 곳인데 디웅박골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 옆에 3만 평의 땅이 한 20억에서 한 30억 가는 땅이 8억에 나왔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잡았습니다. 잡아서 사서 내 고객들한테 다 나눠주고 내 결장 드릴 만한 데를 3,000평을 지금 놔뒀습니다. 나도 거기서 나도 이제 노후에 살기 위해서 놔뒀습니다. 여기 물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호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장에 열흘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시장에 가면 달아해 놓고 민물고기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제가 민물고기를 전부 다 아들 찍었습니다. 아지를 뛰니까 37만 원이 나오더군요. 37만 원짜리 사더 제가 그래서 방생을 했습니다. 붕어, 메기, 빠가사리, 미꾸라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방생을 했습니다. 방생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생하십시오. 방생하면 참 좋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때는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 살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4년 동안 한 덤도 빠짐없이 매월 250만 원 학비를 대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웠을 때 라면을 끓여줬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배고픔에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집안도 IMF 때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에서 달릴 정도로 공부를 천재의 아이입니다. 대학을 영국에서 다닐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 오야 될 상황입니다. 그 라면을 끓여줬던 그 자녀를 제가 얼굴도 모릅니다. 난 지금도 매월 25일이면 250만 원씩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4년 된 것 같습니다. 걔가 대학원 나올 때까지는 제가 붙여줄 작정입니다. 이 봉사는 서로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웠을 때 그분이 따뜻하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줬으니까 나는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지하 단칸방에서 살 때, 처절하게 전기와 가스가 끊길 때 그 집주인은 1년 동안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 감사한 마음에 저는 지금도 매년 쌀 한 가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자, 햇감자 5박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신다면 무시하지 말고 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주변에 정말 그런 어려운 집안이 있다면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돈의 욕심은 한정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 호수 여기서 촬영한 원인도 공기 좋은 곳에서 저도 이제 노후 살 작정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고 수도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변화와 혁신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는 정말 도움이 국가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수출을 많이 했고 세금을 많이 낸 제조업체 사장들, 중소기업체 사장들, 지금 수도권에 꽁꽁 묶여있는 그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무조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산업단지에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드리세요. 국가가 해주세요. 이제는 국가도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젠 수도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버리고 당진, 새만금, 세종시
이런 곳에 와서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열어보십시오. 나 역시도 새로운 희망을 열어서 15,000 저금통을 털어서 다시 출발한 내가 지금 자산을 100억 이상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선배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절한 가난을 위해서 노후의 비참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선배, 바꿔보세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렵게 형제들이 만들어줘서 관광버스를 하나 사줬답니다. 관광버스를 하나 사줘서 운전을 하면서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번답니다. 근데 집도 없는 사람이 벤츠 20년 된 벤츠 승용차를 끌고 다닙니다. 신형 같은 모르지만 중고 20년짜리는 고장이 잘 납니다. 부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관광버스 기사, 운전기사가 자기 노후를, 처절한 노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자의 길로 가지 않고 빈자의 길로 끝도 없이 달려가고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꾸세요. 차를 버리세요. 벤츠를 버리고 지금부터 저축을 하세요. 500만 원 벌면 400을 저축하세요. 어차피 그 선배도 망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5천 모을 수 있잖아요. 5천의 불씨가 돼서 당신의 운명을 다시 바꾸고 당신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 비고 살겠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평생 가난의 길로. 그러다 풍인한테 딱 맞으면 그냥 이슬과 같이 쓰러집니다. 자기 곁에 있던 다 떠나고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계신 여러분, 정말 힘드신 50대, 60대 중장년층들은 이젠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서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